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화상을 피하려고 팔토시를 하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논밭에선 그보다 3, 4도 이상 높게 느껴집니다. 준비해온 물을 머리에 부어봐도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처치하려고 어쩔 수 얻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도와서 못 살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지. 광주 전남은 7월 25일부터 폭염특보가 차례로 내려진 이래 일주일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8명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열사병과 탈수는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병원에서 당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온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온열 질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그늘막과 그린통합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폭염 대응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미쓰비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였던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대부분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환 등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다른 원고 3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의 뒤를 이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지난 2018년 광주고법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부시켜준다, 배부르게 판매해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거는 주변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김할머니처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원고는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포함해 모두 11명. 이 가운데 피해 당사자 6명이 노환과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소송 원고들도 피해 당사자의 유족이거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를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씁쓸하게 그냥 아빠일까 싶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우리나라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오고 있고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1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1차 소송과 비교해 구조와 맥락이 다를 게 없다며 대법원은 자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다. 그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져서 지난 2013년 13,800여 명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는 사이 1,200여 명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일째 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광주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보육대체교사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며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쟁점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00일째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에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이에 반발한 대체교사들은 부당해고라며 고용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노동위원회 결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들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체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기대권은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육대체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거 농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교사 이분들을 그 2년이 됐다고 해서 이제 정규직화 시키면은 또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반면 중노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노위가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 대체 교사들을 우롱했고 광주시는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보육을 책임져온 교사들을 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일을 하면서 무기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광주가 선례가 되어서 파장을 일으키려고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1월 점거 농성을 시작한 80여 명의 대체 교사들은 현재 3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 노조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곳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20개 중 42개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보강 설계를 완료해 현재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광주 선운 2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8곳, 충청권 4곳, 경남 2곳 등에서 철근이 빠져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문신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죠. 이들 조직폭력배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자들은 이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고 청소년들은 이 조폭문신을 받으려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팔다리에 문신을 새겨넣은 남성들이 우통을 벗은 채 속옷만 입고 도심 거리를 활보합니다. 일부러 보란듯이 옷을 벗어 제끼거나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문신한 몸으로 패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바로 조직폭력배들입니다. 문신한 사람 같다 있다고 하면 다니더라고. 어깨랑 거 다리 반바지 입고 무섭지 좀. 안 좋지. 다 무섭지 좀. 이들 조폭들은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은 검찰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조폭 문신 시술 영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도 없는 이곳에서 해당 업주는 SNS와 지인 소개를 통해 국제 PJ파 등 740여 명에게 조폭 문신을 시술해왔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한 업자들은 조폭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시술했는데 불법 문신을 받으려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이러한 이레주미 문신을 하면서 조폭을 선망하고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문신업자들은 모두 12명.
이들은 번 돈으로 아파트와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불법 수익 25억 원 추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연쇄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순천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거세지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이 순천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최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이 남성의 범죄 수법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등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가정이 있는 자식들이는 특히 여자애들은 위험하죠. 조두순 등 출소한 흉악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증폭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갖은 논란을 겪으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계속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이겠죠. 이번에 논란이 된 성범죄자를 포함해 순천 15명, 여수 14명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44명.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진 일정도 좋아서 4위 자리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전반기 막판 용병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던 기아. 이들이 등판한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선발 야구가 가능해졌고 후반기 대반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이닝이 조금 더 소화를 좀 많이 해줘야지 저희 야수들도 그렇고 중간 투수도 그렇고 좀 더 팀이 승리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현재 시즌 성적은 40승 42패. 한 달 전 9위까지 추락했던 순위는 6위로 올라섰고 5할 승률에도 다시 근접했습니다. 4위 NC와는 1.5게임 차, 3위 두산과도 2.5게임 차에 불과해 말 그대로 사정권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주전 마무리 정혜영이 되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장현식과 최지민 등 필승조의 구위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펜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아가 이번 주 차례로 맞붙는 상대는 최하위 삼성과 8위 한화. 삼성과는 포항 원정 경기, 한화와는 안방 경기로 치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삼성에는 6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에게는 3승 6패로 크게 밀리고 있는 기아가 이들 두 팀을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평 군민의 49%가 광주 군공항 한평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평 지역발전연구원은 오늘 광주 군공항 한평 이전과 관련해
군민 53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35.5%, 반대가 48.9%, 모르겠다는 응답은 15.6%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의 한평군 이전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47.1%가 단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장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평지역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난 28일부터 한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신정훈, 민영배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 95명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희준 총장 해임 건의 철회와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선례들과 비교해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언론인이자 정치인인 고 김태홍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고인은 기자로 일하던 1980년 4월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선출돼 최일선에서 언론 검열 철폐 등을 요구하다 5.18 배후 조종자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 김태홍 의원은 민선 1기 광주 북구청장을 역임했고 제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30대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11시 40분쯤 소라면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동승자인 다른 남성은 신체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